상당히 충동적이고 즐거움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심심할 때 식사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특히 이제 간식이나 이런 데 많이 취약하세요. 이런 분들은 가장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정시가 전문의 이준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MBTI 보면은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MBTI보다 이제 좀 더 과학적인 게 저희는 이제 브레인 타입이라고 불러요. 사람마다 뇌의 그런 작동하는 방식이나 뇌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브레인 타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거기에 맞는 다이어트 방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파민이에요. 사람마다 도파민에 대해 민감도가 다른데요. 도파민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거나 아니면 즐거운 것을 경험을 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도파민에 민감한 사람들은 비유를 하자면 도파민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파민 10이 있으면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파민에 민감한 분들은 도파민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10이 있으면 상당히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걸 찾거나 자극적인 걸 자꾸 찾아요. 이게 제일 심한 분들은 ADHD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어떤 자극을 추구하면서 일적인 보상이나 이런 쪽으로 가 있으면 일을 되게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도파민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약간 말초적인 도파민을 찾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SNS를 보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충동적이고 즐거움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심심할 때 식사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특히 이제 간식이나 이런 데 많이 취약하세요. 그래서 주변에 간식이 있으면 바로 이제 먹어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가장 첫 번째는 주변에 눈에 보이는 곳에 간식을 치우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식은 집에 있는 간식들을 다 가져와서 누굴 준다든지 바로 이제 버린다든지 하는 방식이에요. 그 두 번째로는 편의점을 가거나 이제 마트를 갈 때 자극적인 거를 충동적으로 구매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으세요.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으면은 그 편의점이 있는 걸 좀 돌아서 가는 식의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SNS 같은 걸 볼 때 먹방이나 아니면 음식 사진들을 보면서 그게 도파민을 자극을 해서 실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식을 시킬 때도 자극적인 음식을 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앱들을 집어서 좀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는 도파민 민감성이 있는 분들은 내 충동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내 환경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브레인 타입은 이제 세로토닌 민감도예요. 세로토닌은 우리 뇌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불안을 많이 느끼고, 세로토닌이 충만하게 될 경우에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에 민감한 사람들은 세로토닌이 10 정도 있으면은 남들은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데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러한 분들은 상당히 이제 안전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고요. 감정형 폭식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식사를 함으로써 이거를 해소하려는 경향이에요. 실제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뇌에 이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많아지게 돼서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정형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자책을 해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은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또 후회하게 되고, 후회를 하면 또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럼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식사를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로토닌 민감도가 높은 분들한테 가장 좀 추천드리는 식의 해소법은 이완요법을 많이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가나 아니면 명상, 사우나도 괜찮고요. 또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예민도를 낮춰주고 이완을 시키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로부터 좀 더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고요. 밖에 나가서 이제 산책이나 러닝 같은 운동도 추천을 드립니다. 내 스트레스 톤을 일정하게 좀 유지를 하다 보면은 감정형 식사를 하지 않고도 내 불안이 잘 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글로 쓰는 거예요. 다이어리에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걸 쏟아낸다는 느낌으로 다 일단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게 다 없어질 때까지 적어 놓은 다음에 내가 걱정해서 될 것인지 아니면 걱정한다고 이제 달라지지 않는 것인지를 분류를 해놓고, 걱정해도 뭐 달라지지 않는 것들은 내가 그거는 그냥 포기를 해야 돼요.
걱정해서 이제 될 것들, 내가 뭔가 노력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다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만 적어두시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옮겨간다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들이 많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브레인 타입, 각자에 맞는 다이어트 기법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보시고 브레인 타입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각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